대안학교가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일반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생활을 특히나 이제 가정을 곁에서 보고 계시던 부모님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근데 이제 대안학교로 가면은 괜찮겠지라고 아이를 대안학교로 와서 하지만 사실 비슷합니다. 일반 학교에 있는 거나 대안학교도 똑같이 또래에서의 갈등도 일어나고. 근데 대안학교 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대안학교로 오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있지만 조금 그 아이와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 대안학교마다 특색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그러니까 몸으로 활동을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공부나 아니면 학습적인 걸 더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도보도 1년에 2번씩 7박 8일씩 막 하루에 15km씩 애들 막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나가는 아이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 군장 뭐 하듯이 이 배낭을 메고 그렇게 또 그 행군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좋아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반 학교 보내기 잘했다는 장단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장점은 생각해 봤는데요. 일반 학교에 보내고 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스스로 숙제를 챙긴다던가, 그 다음날 책, 교과서, 그 다음에 몇 교시 몇 교시에 도움반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책가방 정리, 학교 서랍, 사물함 정리, 이걸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옆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호는 일반 학교에 가고 나서는 정리정돈, 그 다음에 자기가 챙겨야 될 거, 준비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딱딱딱 해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반 학교는 어느 학교든 똑같겠지만 뭐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교사를 만났을 때, 자기 반 아이라는 생각보다는 도움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진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났을 때, 그때 조금 힘들다? 단점을 꼽자면 뭐 이거 정도인 것 같고, 그래도 일반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적응하는 그거 이제 속도, 시간, 뭐 이런 것도 다 다른데, 이제 일반 학교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교사를 선택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습적인 면이 사실 가장 컸어요. 물론 사회성도 많이 낮고 이렇게 하지만, 그 대안학교를 가서 좋았던 점은 그 학습적인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이가 편안하니까, 아이가 이제 그 아이 시기에 맞춰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 학교 생활, 친구들과 이제 누나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는 것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면 단점은 학력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네들이 검정고시를 패스, 주구장창 이제 이거를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계속 한다면, 검정고시, 대학을 간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제 경계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전문대학을 간 아이도 있으니까 하겠지만, 얼만큼 그걸 설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또 납득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학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정도는 충분히 맞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지금으로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전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지 모든 현상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그랬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KNN 뉴스 아이에서 기획 보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타이틀로 장애인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백호만 보도 내용 보셨죠? 네. 네,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좀 심각하죠. 장애인 학생의 학교 폭력, 또 놀림감의 대상, 따돌림의 대상, 이런 문제는 일반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화도 납니다. 우리 사회가 신경 쓰고 해결 방안을 찾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도 내용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큰 거예요.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아이는 사고 이전에는 밝은 아이였는데 지금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바깥 활동을 못 하고 힘들게 집에만 있는 그런 상황들에 또 안타깝고, 그리고 가해 학생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이제 폭행 좀 힘든 상황으로 이어져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가해 학생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또 안타깝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평소 생활을 보고 둘이 좀 잘 맞지 않는 면을 조금 더 세심하게 소통하지 못한 특수교사님의 그 현실적인 교육 상황, 예, 그 업무가 좀 많잖아요, 사실은. 업무가 많고, 그다음에 돌봐야 되는 특수아동의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법정 인원수보다 사실 많은 인원수의 아이들을 또 보고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느낀 점은 아이의 특이사항을 우리가 저번에 특수교사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선생님하고 자주 소통하고 학교를 이제 선택할 때도 선생님과 또 소통을 해서 고등학교 지나갈 때는 중학교 이제 특수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특히 이 소통이 또 한 번 중요하구나 평소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보도에서 또 나왔지만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 아이들에 대한 히스토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 쭉 이렇게 일하는 때부터 쭉 봐왔던 그런 전담 상담 교사가 학교마다 배치되기를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외부에 의뢰하게 되면 예, 그냥 그 사건의 결과와 과정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심리 상태나 평소에 이 아이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자극이 돼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걔한테 피해 학생한테 계속 이렇게 해코지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애 아이들의 성향, 특징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전담, 우리 학교마다 양호 선생님이 계시듯이 이런 전담 상담 교사가 학교마다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통합 교육이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통합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면 당연히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을 받고 생활하는 사회가 되고 그런 인식이 가정에서부터 다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그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의지를 가지고 뭐 다행복 학교, 뭐 정다운 학교,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3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3개 초등학교가 있는지 그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네. 근데 어떤 그 예전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인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소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그렇게 뭐 정다운 학교로 지정이 된다라든지 하면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야지 하시는 비장애인 부모님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학교라면 당연히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통합교육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리고 학교, 이것도 사실 또 학교 내에서만 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의 또, 대한 보도만 나오지 사실 학교 밖에서 있는 아이들, 특히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 아니면 홈스쿨링으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도 또 있어요. 집에만 있는 이게 이 단어는 좀 제가 잘못 선택인 것 같네요. 네, 홈스쿨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그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홈스쿨링도 엄청 체계적이더라고요. 네. 예, 선생님이 오시고 뭐 몇 교시 나눠져 있고 저도 알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백호를 위해서 안 알아본 게 없을 정도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저도 그만큼 많이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애정도 쏟아야 되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도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좀 예, 부모님들께서 대단하세요, 진짜. 네, 홈스쿨링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네네.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부모님들이 거의 스케줄러로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보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그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늘어간다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사자, 즉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마찬가지인데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 스스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세상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치료실을 다녔을 모든 경계선 지능 가족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며 저희들은 8월 달에 아이들의 슬기로운 방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